인생은 게임이다. 그리고 그 게임에는 이기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기는 수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잘 행동하기만 하면 인생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상황을 누구는 기회로 보고 누구는 난관으로 보는 것은 바로 RAS 때문이다. 망상활성계, 즉 RAS는 뇌의 한 영역으로 외부의 거의 모든 정보가 RAS를 거쳐 뇌로 들어간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딜 가겠다는 것만 알면 될 뿐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알 필요가 없지 않은가? RAS도 마찬가지다. 일단 목표가 생기면 RAS가 그리로 연결된 정보들을 알아서 선별해 눈앞에 보여준다. 경로에서 벗어나면 RAS가 바로 잡아준다. 즉, 다른 말로 하면 RAS가 내 목표를 구현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흰색 토요타를 사기로 결심하면 그 차가 사방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다. 고속도로, 주차장, TV, 출퇴근길, 이웃집 차고, 어디에나 있다. 그 이전에는 흰색 토요타를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결정을 하고 나면 무슨 조화인지 그새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것이 바로 RAS가 하는 일이다. RAS는 정보를 걸러내고 우리가 미끼로 선택한 것에 이르도록 돕는다. RAS는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달렸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정보만을 보게 되고 나아가 그 믿음을 사실로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된다. 뼈 빠지게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RAS가 말끔히 치워주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이 책입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이고 이 책의 저자는 부부예요. 앨런 피즈랑 바바라 피즈라는 분입니다. 단순히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요즘 뇌과학이 되게 핫하잖아요. 최신 뇌과학까지 엮어가지고 이 뇌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 내가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그렇게 엮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읽었고 설득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되게 많이 좀 와닿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우리가 막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막 성공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자기 통제를 잘하고 막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RAS라는 그 뇌신경망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되게 자기를 손쉽게 통제했다는 거를 이 책에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되게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 초반에 RAS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저희를 쉽게 이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RAS를 쉽게 얘기하면 이 책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소원 성취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소원을 정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끔 모든 거의 행동들이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뇌가 알아서 거기에 집중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런 경험이 다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내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뭐 빵집이라든지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길을 걸으면서 그냥 핸드폰을 보거나 하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프면은 내 뇌가 나는 배고픈 거라는 거를 소원 성취를 해야 돼 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치킨집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눈에서만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탁 내 눈에 걸리기만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테크랑 연결을 지어보면은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문학소녀였어요. 소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장이라든지 이런 판타지 소설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제가 언젠가 순간부터 내가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그 생각이 제 소원이 됐거든요. 목표가 되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된 순간부터 서점에 가면은 소설 코너를 얼씬거리는 게 아니라 이 자기계발 코너랑 그 재테크 코너랑 부동산 코너에 계속 언저리를 맴돌면서 거기서 책을 구매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지? 라는 걸로 행동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AS가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행동까지도 바꿔주는 정말로 유용한 소원 성취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실제로 이 RAS로 정말로 제 인생을 바꿨던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순간이 진짜 저는 아직도 그 제 책상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재테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좀 막연한 거예요. 투자로 돈 번다는 게. 그래서 그럼 나는 내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뭐지? 라고 생각해
했었을 때 고민을 하다가 종이를 한 장 꺼냈어요. 흰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 흰 종이에다가 연필을 딱 들고 나 자음과 모음은 5년 뒤에 10억 자산가가 된다라는 문장을 딱 썼어요. 그러니까 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돋으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이거구나 라는 게 딱 저한테 명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가슴이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 이제 뭘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가 이제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딱 그 명확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지?에 되게 집중했거든요. 이 책에도 무엇을이 정해져야 어떻게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떻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투자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정말로 제가 실제로 했었는데 이 책에서 나온 개념을 RAS였구나. 내가 했던 것들이 실제로 RA였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뇌는 정말 많은 정보를 받는데요. 계속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자모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내가 뚜렷한 목표를 딱 가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신경망이 그걸 딱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그 신경망이 내가 세운 그 목표에 대한 그 정보만 내가 딱 인지할 수 있게끔 딱 이렇게 걸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자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내가 이 뚜렷한 목표, 방금 자모님이 나는 10억을 가질 거라는 그 목표를 딱 세운 것처럼 어떠한 목표를 딱 가진 다음에 이것만 딱 그 생각만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엔 얘가 알아서 그거를 딱 이렇게 인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쇼핑하려고 해. 그러면 처음에는 그거 내가 인지도 못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내가 뭘 사려고 마음 먹으면 그게 주변에 엄청 많아. 아니면 그거 처음 딱 타고 입고 오면 갑자기 그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걸 뭔가 인지하는 순간 그 뇌는 내가 이거를 잘 찾을 수 있게끔 딱 이렇게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재테크 목표나 이런 거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RAS가 굉장히 정확하게 딱 그거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도 비슷한데 재테크를 하겠다고 했어 라고 하면 그동안 유튜브 봤던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흘러갔을 텐데 갑자기 그게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부동산? 뭐야 월부? 너 나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크를 딱 누르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평소에 뭐 그게 생기겠어? 하지만 그렇게 꾸준히 하나씩 보면서 뭔가 이게 내가 좀 행동적으로 나오고 거기서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성공하려고 하면 이 RSA에다가 그 뇌는 계속 이제 이걸 인지를 맞게 신호를 줄 거거든요. 그 신호를 내가 어느 순간에 딱 잡아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걸 다음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목표에 대한 거기도 하겠지만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고 RAS한테 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아주 순리적으로 간다. 이 개념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너무 손쉽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지금 보기님이 RSA, RAS 막 이렇게 헷갈려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책이 딱 20페이지까지가 참 힘들어요. 20페이지 읽기가 힘들지만 20페이지를 넘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쑥쑥 읽힙니다. 막 감탄하면서 읽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이제 느꼈던 게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필요로 한 거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얘가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걸 주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저도 이제 그 재테크나 이런 거 관심 없을 때는 소비하는 거에만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저도 명품백이 갖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자들이 백만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 백은 뭐지? 저 여자 백은 뭐지? 계속 그 명품백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아닌 것도 막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하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사줬어요. 진짜요? 진짜 그러니까 몇 년, 거의 한 15년 전에. 근데 지금 그거 어디 장롱에 처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또 그걸 막상 딱 사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가방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걸로 바뀌는 거야. 신발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 패턴으로만, 소비에만 제가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이제 이러면서 이게 바뀐 거죠. 소비가 아니라 생산적인 부분, 내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이제 좀 관심이 생기면서 말한 것처럼 이제 서점에 가면은 뭐 소설책이나 잡지책이나 패션 잡지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뭐 그 부동산이나 재테크나 뭐 절약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식으로 얘가 원하는 거를 찾아주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치환 원리라고 해서 또 우리가 이왕이면 긍정적인 그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주변에 어른들한테 부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야, 너 주제를 알아. 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그냥 억제하고 부정적이고 나는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없어라는 게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새겨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나한테 발전적인 걸 생각하는 게 어려워지는데 저는 그러면서 내가 그 자녀 교육을 할 때 아이들한테도 이런 긍정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혹시라도 어떠한 그런 잠재의식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그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를 진짜 의식적으로라도, 왜냐면 이게 진짜 뇌 과학으로 밝혀진 거니까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게 이게 정말 나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심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물론 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게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게 자녀 교육서로도 잘 알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저도 이게 공감이 가는데, 코크님 말씀에. 제가 저희 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모으는 일도 사실은 우리가 소비를 절제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하기 싫은 일일 수가 있거든요. 참아야 되는 네, 참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희 아들한테 RAS를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들어오는 여러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게끔 행동하게끔 하는 걸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이 책이 아까 코코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교육서를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나와요. 그 RSA 관련 그 우화가 나오는데 이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다. 인간의 마음은 늑대 2마리의 싸움터란다. 한 마리는 악이고 다른 하나는 선이야. 소년은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조용히 대답한대요. 내가 먹이를 준 쪽.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재테크라고 하면 내 행동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 이 저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걸 선택할 수 있다. 이거를 내가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왜 누군가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위기가 되는 것처럼 누군가한테는 이게 되게 행복한 일이고 누군가한테 되게 불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행복이 돼가는 쪽으로 그리고 나한테 기회가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끔 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좀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게 단순히 우리가 맨날 왜 그렇잖아요. 뭐 좋게 생각하자. 좋은 게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그냥 그냥 단순히 그냥 무슨 약간 토템, 무슨 미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이 기능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네, 설득이 됐달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의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게 작용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이 RSA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니까. 근데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그냥 삶은 그냥 흘러 지나가잖아요. RAS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이게 내 삶에 아주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을 먼저 내가 인지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이거를 되게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거를 내가 활용하려고 하고 믿기만 하면 이게 내가 과연 행동이 바뀔까라는 거가 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책에 나오거든요. 이 책에 같은 개념을 간격을 두고 6번 반복 노출할 때 학습 효과가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리고 같은 말을 6번 들으면 뇌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 내면화한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같은 얘기를 바로 6번 이렇게 따라 듣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계속 똑같은 거에 노출이 되게 되면 즉 RAS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신호를 계속 주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긴가민가한데 이거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이게 그런 거지 라고 하고 내면화되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뭔가 행동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바꾸려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것을 계속 그냥 반복 노출만 시켜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설득이 아주 그냥 머리로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설득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거고 동기 유발이 된다고 이 책은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거를 이거 약간
뭐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내가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보고 그 목표가 생겼다고 하면 이제 막 노출이 될 거예요. 이제 막 그 인스타 피드 뜨듯이 계속 그 피드 뜨면 그냥 피드를 보세요. 자연스럽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보다 보면 내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질 거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경험했고 이 책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도 이분의 그 1대2가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일단 목표를 확실하게 해. 그러면 RAS가 그 다음에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이게 노출이 딱 되면서 내가 진짜 이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게 막 정말로 그 노출이 되는 거 내가 실제로 시행을 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짜라고 하면 내가 이걸 보고도 결국 내가 내면화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목표를 선명하게 세우고 이제 뇌가 그 노출을 시켜주면 이걸 꾸준히 봐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행동으로 옮겨 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정말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에 되게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사실 목표를 세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10억? 내가 막 100억? 나한테는 너무 그게 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못 믿으니까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워도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는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울 때는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라고 왜 안 돼? 다른 사람들도 한 건데 나라고 왜 안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 목표를 세울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적정한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가슴을 세우게 하는 목표가 1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억을 지금은 또 그 이상 이 되어야 가슴이 설레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목표를 세울 때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목표를 세워보시면 RAS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여기 그 내용이 있어요. 목표는 아직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지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말입니다. 네, 좋은 말입니다. 명언입니다. 네. 네, 오늘 자모님이 되게 오랜만에 저희 월부 추천도서 코너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물론 그 전에 뭐 10억 달성기 뭐 많은 프로가 나가긴 했지만, 또 처음 보는 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고요. 저는 실제로 2018년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지금 2024년까지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현장파 투자자고요. 제가 뭐 실제로 뭐 그 지역 분석을 하거나 실제 임장을 다니면서 여러 그 뭐 이제 지방이나 수도권 같은 데를 다니면서 실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분들께 어떻게 하면 투자로 성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누고 있습니다.